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TTT 곡선에서 이 베이나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건 이 TTT 위쪽에서 봤죠. 그래서 오세나이트 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게 오세나이트 선이 아니라 이제 유텍토이드 이 선을 딱 긋고 그 위쪽에 오세나이트,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기는 오세나이트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 전에는 다 오세나이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 쪽으로 오게 되면 펄라이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0%까지 완전히 변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간 정도는 50% 정도 변태가 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펄라이트라고 하는 미세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펄라이트가 아닌 베이나이트라고 하는 미세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펄라이트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뭐 계속 보셨던 것처럼 이런 길쭉길쭉한 어떤 이런 라멜라라고 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라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쭉길쭉한.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이 그 Fe3C와 그 다음에 페라이트가 이렇게 재배치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되겠고요. 근데 저온이 되게 되면 충분히 확산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확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멘타이트가 중간중간에 약간 석출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약간 직선적인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라멜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미세조직적으로는 펄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스로 나타나는 것은 베이나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가장 큰 차이는 생성된 온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는 고온에서 생성되고요. 베이나이트는 저온에서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이 TTT 다이어그램에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노즈, 가장 튀어나와 있는 우리 코어 같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즈 부분에서 위쪽은 펄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노즈의 아래쪽은 베이나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퀸칭을 한 요 정도까지 시켰다가 여기서 600도 정도에서 홀딩을 하게 되면 펄라이트가 100%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퀸칭을 이까지 해서 한 400도 정도 또는 뭐 더 내려보겠습니다. 300도 정도 여기서부터 홀딩을 하게 되면 베이나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베이나이트, 여기서 펄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세 조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나이트라고 하는 미세 조직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베이나이트 보시면요, elongated Fe3C particles, 그래서 세멘타이트 파티클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ferrite matrix, 그래서 이 쭉쭉 길쭉길쭉하게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diffusion controlled, 그래서 이게 확산이 일어나지만 확산이 제한됩니다. 확산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산이 일어나면은 펄라이트와 같은 이런 라멜라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확산이 제한되면 이 레스라고 하는 이 베이나이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나이트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요 600도 정도에서 이 캔칭한 다음에 그 홀딩을 하게 되면 100% 펄라이트가 만들어지지만, 아까 뭐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뭐 480도 정도에서 100% 그 홀딩을 해두게 되면은 100% 베이나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이 펄라이트가 만들어지고 베이나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나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Fe3C 다이어그램에서 구상하 열처리 보셨죠? 그래서 구상하 열처리 이쪽에서 스페로다이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스페로다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화, 둥글둥글하게 구형을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구상화를 잘 시킨 그런 것을 우리가 스페로다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로다이트는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확산이 굉장히 끝까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멜라 조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구상형의 파티클, 그래서
Fe3C 파티클 형태로 있는 것이다. 세멘타이트 파티클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세멘타 파티클스. 그 다음에 어떻게 형성되느냐? Formation requires diffusion. 그래서 이 확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 이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우리가 메이나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펄라이트를 만든 다음에 다시 재가열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온도였습니까? AR1 온도 또는 AE1 온도 아래까지만 재가열을 했었죠. 그래서 just below eutectoid for long times.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AE1이라는 것이 유텍토이드 온도이기 때문에 유텍토이드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놔두게 되면은 충분히 확산이 일어나면서 구상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스페로다이트, 저런 구상화된 조직을 스페로다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스페로다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구동력 보시겠습니다. 드라이빙 포스 보시면은 reduction of alpha ferrite, 그 다음에 Fe3C interfacial area. 그래서 이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의 이 interfacial area, 그 사이에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즉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페로다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형태는 굴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이 굴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그 부피로 만약 이 큐빅 형태를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구의 형태가 표면적이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의 형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형태는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구형인데 내려오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저항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뒤에 꼬리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가장 안정한 형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세멘타이트가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스페로다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중요한 거죠. 마르텐사이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르텐사이트는 가장 빨리 냉각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TTT에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거든요. 이 어느 정도 선에 끝나고 이걸 만약에 끝까지 냉각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느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마르텐사이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오늘 배우는 미세 조직은 이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 그다음 마르텐사이트까지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텐사이트는 베이나이트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 그 다음에 더 빠른 냉각 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확산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는 준평형상이죠. 그래서 비평형상, non-equilibrium. 그래서 평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열을 가하게 되면 원래 상태인 페라이트나 세멘타이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평형, transformation product. 그래서 변태가 일어난 그런 최종 산물이 되겠고요. 자,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오세나이트에서 어떻게 됐냐? 이 마르텐사이트, BCT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BCT 마르텐사이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은 BCC가 아니라 바로 이 BCT라는 거죠. 이 BCC는 우리의 C가 큐빅이라는 건데 T는 이 테트라고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카본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큐빅 상태에서 원래 카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사이사이에 카본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본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완전하게 이런 큐빅 형태가 나타날 텐데 카본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길쭉한 이러한 직육면체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테트라고날이 되겠죠. 테트라헤드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BCT,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탄소 원자들이고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텐사이트죠. 즉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산할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Fe3C가 이런 식으로 석출되면서 레스라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마르텐사이트도 우리가 만드는 구조는 레스라는 구조는 똑같이 만듭니다. 둘 다 우리가 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레스 구조라고 하더라도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에서의 차이는 자, 베이나이트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것들이 다 Fe3C, 그러니까 세멘타이트들이 그래도 조금은 석출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마르텐사이트는 아예 이 탄소 원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아예 그냥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다, 하나의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는 둘 다 우리의 형태는 레스라고 부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르텐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침상형의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니도스에서 바늘 형태다, 삐죽삐죽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마르텐사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니까 이걸 지우고, 이 TTT 다이아그램에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앞부분 이제 하나씩 다 보는 건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은 이제 펄라이트만 봤었고, 그다음 방금 전에 봤던 건 베이나이트까지 봤는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베이나이트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온도가 있는 거죠. 그게 대략적으로는 뭐 200 몇 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얼마만큼 캔칭 시켰느냐에 따라서 캔칭 시키고 홀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략적으로 180도 정도로 보이는 이 온도에서 홀딩을 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50%의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더 내려와서 여기서 쭉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홀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90%의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각 종료 온도, 마르텐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서 냉각을 종료했느냐에 따라서 마르텐사이트의 분율 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스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 상변태가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상변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diffusionless.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volume fractional transformation depends only on temperature to which rapidly cooled.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온도를 관행시켰는가에 따라서 이 마르텐사이트의 부피 분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보셨던 것처럼 한 이 정도까지 내렸다라고 하면은 50%의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온도를 내렸다라고 하면 90%, 더 내리면 100%까지 만들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TT 다이아그램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펄라이트,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베이나이트, 그 다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마르텐사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때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시험 때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마르텐사이트 포메이션, 마르텐사이트 어떻게 형성되나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스나이트, FCC죠. 천천히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 페라이트, BCC와 그다음 Fe3C라고 하는 세멘타이트 두 가지로 확산을 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확산을 해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퀸칭, 슈퍼쿨링, 퀸칭이죠. 이 퀸칭은 한국말로는 이제 급냉이라고 합니다. 급냉을 하게 되면 마르텐사이트, 이거는 BCT라고 하는 탄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템퍼링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위쪽에 있는 이 페라이트와 그다음 세멘타이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BCT라고 하는 싱글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단상이죠. 물론 이 준안정상이긴 하지만 안정하지 않죠. 언제든지 템퍼링 하면은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싱글 페이스, 단상이긴 단상입니다. BCT 단상이죠. has body center tetragonal BCT crystal structure. 그래서 이 BCT 구조인 단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ffusionless transformation. 그래서 여기서 무확산이죠. 확산이 없다. 무확산. 그래서 우리가 sh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하거든요. shear transformation. 그걸 우리가 전단이라고 해요. shear가 전단이죠. 왜냐하면은 이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하나가 이 확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에서요.
원래 있던 크리스탈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은 시어 트랜스포메이션 하죠. 그래서 시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그죠? 이렇게 밀리면서 조금씩 밀리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우리가 시어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전단 변태라고 하죠. 밀렸으니까. 전단 변태인데 전단 변태 중에서도 디퓨전리스 확산이 없죠. 무확산입니다. 무확산. 그 확산이 없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확산 전단 변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확산 전단 변태다. 라는 게 무입니다. 무. 그래서 이게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무를 더 예쁘게 제 무확산 전단 변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T라고 하는 건 큐빅이 아니죠. 그래서 이 테트라고날이니까 이 슬립 시스템이 또 제한됩니다. 큐빅이면은 여러 방향에서 슬립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큐빅인 경우에는 뭐 이 방향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큐빅이면은 뭐 위쪽 방향 뭐 여기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여기도 일어날 수 다 똑같은 그러한 상태인데 예를 들자면은 BCT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니까 이게 슬립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겠죠. 모든 게 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큐빅에 비해서 이 테트라고날 경우는 슬립 시스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few 슬립 시스템이 별로 없다. few 슬립 planes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텐사이트 자체는 굉장히 하드하고 강도가 높고 브리틀, 취성, 하드 앤 브리틀 이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마르텐사이트 정리하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캔칭을 했을 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무확산 전단 변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BCT 구조, 그 다음에 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BCT 구조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슬립 시스템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한 취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복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템퍼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마르텐사이트 자체는 굉장히 하드하고 브리틀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높지만 잘 깨지는 파괴가 잘 발생하는 취성인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템퍼링을 해주게 되는데요. 템퍼링을 해주게 되면 마르텐사이트를 조금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부에 엄청나게 잔류력 같은 것들도 많이 걸려 있겠죠. 그래서 템퍼링 하면은 잔류력도 풀어주게 되겠고 미세조직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를 조금 석출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죠. Tempering reduces internal stresses.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 잔류력을 줄여주는 거고요. 이 잔류력 왜 형성됐겠습니까? Caused by quenching. 그래서 퀸칭에서 생성된, 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냉각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탄소나 철 원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두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유를 좀 주는 겁니다. 온도를 좀 올려주고 충분히 탄소도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에 철도 어디로 좀 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위치로 가기 때문에 내부의 어떠한 에너지도 낮아지게 되고 좀 더 안정화되는, 그래서 강도는 비록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런 덕틸리티가 연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게 바로 템퍼링이 되겠습니다. 이 템퍼링에서 중요한 건 온도가 되겠고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훨씬 더 연성은 증가하고 강도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강도를 원하느냐 또 어떤 정도의 연성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템퍼링 온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도, 300도, 400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템퍼링 온도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 템퍼링 하게 되면 장점은 produces extremely small Fe3 particles surrounded by alpha.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굉장히 extremely small, 굉장히 작은 Fe3C particles. 이 세멘타이트 석출상들 엄청나게 작죠. 이런 미세한, 여기 보이는 미세한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페라이트에 둘러싸여 있죠. 그죠? 페라이트에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줬죠. 이 뭐, 내부 에너지도 해소시켜주고, 석출되고 싶었던 카본들도, 나는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을래, 좀 석출할래 하고 하는 그런 카본들도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연신율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연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템퍼링.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소재 중에서 정말로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런 조직이 바로 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도가 굉장히 높고 또한 연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가 넓다, 어플리케이션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펄라이트,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이렇게 그 TTT 다이아그램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각각의 미세 조직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보시면요. Isothermal Heat Treatment Example Problems. 그래서 이거 Isothermal Heat Treatment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등온 변태 선도, 즉 TTT 다이아그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Isothermal Transformation과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은 같은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IT 선도와 TTT 선도는 결국 같은 겁니다. 자, on the Isothermal Transformation. Isothermal Transformation 보는 순간, 이거는 TTT구나. TTT 문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or a 0.45 웨이퍼센트 카본. 그래서 0.45 웨이퍼센트 카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0.45 웨이퍼센트면은 어떤 강입니까? 자, 우리가 공석일 때가 0.76 정도 되잖아요. 그죠? 공석일 때가. 근데 공석보다 더 낮은 탄소 함량을 나타내니까 아공석이 되겠죠. 이건 아공석 강입니다. 0.45A%는 그러면은 이건 아공석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아공석에서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초석 페라이트 나오죠. 초석 페라이트.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초석 페라이트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공석은 뭐가 나오죠? 초석 세멘타이트. 그 다음에 공석강은요, 바로 펄라이트.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A3C고요. 그 다음 sketch and label the time temperature paths. 그래서 이거 줄 쭉쭉쭉 끄라는 거죠. To produce the following microstructures.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A번. 자, 그래서 42% 프로유텍토이드 페라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IT 선도를 미리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두시고, 그죠? 이렇게 그려두시면 되겠죠? 그려두시고, P, B, A, 그 다음에 요거는 M, 10, M, 50,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미리 그려두면 되겠죠. 그죠? 그려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을 쭉쭉 그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자, 42%의 프로유텍토이드 페라이트. 자, 프로유텍토이드 페라이트. 그래서 초석 페라이트죠. 초석 페라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공석이니까 초석 페라이트를 42% 만들고 페라이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58%의 콜스 펄라이트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에서까지 캔칭하고 어느 정도에서 홀딩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50%의 파인 펄라이트와 50%의 베이나이트. 그래서 50% 파인 펄라이트니까 이 같은 펄라이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제가 온도가 높으면은 어떻다 그랬죠? 훨씬 더 조대하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조대하고 온도가 내려오면은 같은 펄라이트를 하더라도 파인 할 겁니다. 그죠?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콜스하고 파인한 거.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펄라이트가 되겠죠. 약간 이 노즈 라인에 가까운.
100% 마르텐사이트.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쫙 내리면 되죠. 50% 마르텐사이트, 50% 오스나. 이것도 쉽죠? 이거 50% 선 그어놓은 데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럼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자, 1번. 자, 42% 프로 유택토의 페라이트.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알겠지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요 라인을 그어줘야 됩니다. 요 라인. 왜냐면 이게 아공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유택토이드 템퍼러처가 되겠고요. 요렇게 라인을 그어줘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요 내부에 들어가는 게 이 오세나이트랑 페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오세나이트랑 펄라이트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낸 트릭에 속았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요 부분을 잘 생각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잘 안 풀어지셨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같이 그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42% 프로유텍토이 페라이트, 58% 콜스 펄라이트.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또 쭉 하게 되면은 우리 한 대략적으로 봐야겠죠. 한 42% 페라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페라이트 한 42%, 나머지 한 58% 정도는 이 이후에는 콜스 펄라이트가 나올 수 있는. 그게 콜스 펄라이트이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위쪽으로 가는 요런 정도로 그리면 되겠고, 나중에는 뭐 선을 뭐 이렇게 쭉 그어주던가, 아니면은 뭐 다 빼서는 그냥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 뭐 마무리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뭐 아니면 끝까지 그어줘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캔칭 한 다음에 여기서 페라이트가 처음에 막 나오죠. 페라이트 나오다가 나중에 펄라이트가 나중에 다 100% 나머지 있는 58%의 펄라이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뭐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무게 분율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뭐 이건 당연히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뭐 펄라이트의 무게 분율을 계산하면 0.58. 그다음에 여기서 알파 프라임의 무게 분율은 나머지니까 프로 유텍토이드는 0.4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 파인 펄라이트와 50% 파인 베이나이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파인 펄라이트,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 이렇게 봐야 되니까 파인 펄라이트. 파인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50%니까 여기 가다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펄라이트 더 많아집니다. 펄라이트가 50% 나오는 선이 여기니까 여기서 멈춘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에서 베이나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멈춘 다음에 점점점 해서 되돌아가서 시작하면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단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그림은 뭐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 두 가지 뭐 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B번 문제가 되겠고요. C번 너무 쉽죠. 100% 말대사에 쭉 이거 못 푸신 분 없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D번 50% 마르텐사이트와 50% 오스테나이트. 이것도 쉽죠? 쭉 끈 다음에 여기서 쭉 내린 다음에 50% 끝까지 가주면 되겠습니다. 50% 마르텐스 50% 오스테나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TTT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꼭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잘 스터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까지 하고 요 문제 풀이까지 하고요.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